2017년 2월 16일 JTBC 썰전에 출연한 이재명은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덕에 지금 성남시장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그릇을 왜 버리겠어요?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간혹 그 자체로도 예술품이나 오래된 골동품처럼 높은 가치를 지니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 그 자체보다 담긴 내용물에 따라 그 가치와 정체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그릇이라고 해도 밥을 담으면 밥그릇, 사람을 살리죠. 독을 담으면 독사발이 되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릇이 내용물의 가치와 정체성을 결정짓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식기에 담아냈다 한들 독은 독일 뿐입니다. 2021년 11월 20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변화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답지 못한다는 여론을 들먹였습니다. 이재명의 말처럼 민주당은 그릇입니다. 민주당이라는 그릇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바꾸든 간에 그릇 안의 내용물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은 민주당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바로 당신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오만함, 무능함, 파렴치함, 추잡함이 지금 민주당이라는 그릇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란다면 누구보다도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변해야 하겠지만 지금의 본인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과 인생 경험을 생각하면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종 의혹들과 의혹을 해명해오던 자세를 보면 역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그릇은 민주당에 걸맞는 후보를 담았을 때 내용물과 그릇이 일치했을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이재명이 내려와야 할 이유입니다.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호구맨님과 함께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렁차? 우렁차입니까? 호구맨입니다. 네. 글쎄요. 뭐 특별한 뭐 감정의 변화가 없는데 텐션이 오르신 걸 보니까 어제 뭐 좋은 거 드셨나 보네요. 어제요? 네. 닭강정? 닭강정 먹고 이렇게 텐션 올 리가 없는데 뭐 좋은 게 좋은 일이 있나 본데.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다 마셨다. 네, 뭐 특별히 좋은 거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과제 보고서가 어제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이제는 발표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다 처리를 못하고 네. 이번 주로 미룬 얘기가 있었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룰 것 같아요. 지금 이슈가 너무 뭐 이슈를 조목조목 짚어보면 너무 많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또 굵직굵직하게 짚어도 네. 내용이 좀 뭐 저희 딴에는 네. 깊이 있게 다룰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이게 보통 일들은 분명히 아닌 것들이죠. 네. 어떤 정치의 본질 아니면 뭐 삶의 본질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 지난주 월요일 더 해가지고 막 그 민주당 뭐 선대위도 막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뭐 그 사이 막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뭐 그런 굵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다루다 보면은 저희 녹음 시간이 꽉꽉 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팟빵을 통해서 어용방자님, 그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장군님께서는 뭐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는데. 그리고 요즘 그 장군님이 좀 열이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장군님 뿐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도 뭐 대본 좀 준비하다 보면은 이거 지금 잠깐 이야기하자면 진짜 대본 준비하는데 그 이재명 인터뷰들 이제 풀 버전으로 보려면은 풀 버전으로 보다 보면 포기를 해요. 한 5분 이상 못 보겠어. 몇 개 풀 버전 영상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래가지고 핵심 키워드들 이제 다들 보면 클립 잘라서 많이들 올리시니까 또 페북 트윗이나 이제 페북 뒤져가지고 클립만 잘라서 올린 걸로 보려고 해도 여기나. 네. 진짜 이렇게 인간 자체가 이렇게 싫은 거는 이명박근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진짜로. 저도 뭐 본격적으로 빡치는 거는 대본 준비할 때
이제 준비된 대본 이렇게 좀 정리할 때 그때 보면은 화가 나더라고요. 그 너무 얼척없는 소리들을 계속 해대가지고 진짜 좀 힘듭니다. 힘들기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가 어이가 없거나 아니면은 어이가 없는 의도가 보이거나 깝디가 안 맞는 소리도 예. 너무 많고. 그냥 아무 말. 예. 참 그런 것들 이재명 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뭐 민주당에 예. 같이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럼 빨리 그럼 민주당 얘기로 가보죠. 그래서 이 민주당 뭐 대선 선대위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원팀이라는 기조로 해가지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이제 한창 떠들고 네. 다녔죠 한동안. 그래서 이제 송영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각 캠프 주요 인물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선 후보자 뭐 배치는 이상하게 됐지만 예, 뭐 명예선대위원장이라든지 네, 뭐 그런 이상한 직책까지 만들어져가지고 네. 만들어지고 뭐 비서실장이니 뭐니 뭐 이렇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뭐 돌아간 거는 없어요. 예. 문제긴 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와중에 뭐 지지율도 답보 상태. 답보간에 떨어지고 있었죠 한동안. 예, 좀 떨어지고 있다가 뭐 지난주 금요일에 뭐 이제 그 전국 지표조사, 그러니까 MBS라고 하는데 뭐 거기 뭐 살짝 좀 이상하게 뭐 그건 이제 뒤에 네. 뒤에 가서 조금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네, 뭐 아무튼. 그런 조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막 되게 시끄럽게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뭐 살짝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좀 짚었어야 했는데 못 짚는 바람에 2월 돼가지고 2주치 내용입니다 사실은. 네네. 근데 뭐 어떻게 잘 맞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2주 동안에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쭉 이어서. 그래서 그렇죠. 11월 15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김남국, 이탄희, 김용민 의원 외에 뭐 한 이제 총 10명의 의원들이 민주당 정당수회신 정치개혁 의원 모임 이제 초선 모임이죠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초선 모임이구나. 네. 다 초선이구나. 네. 네. 그래서 뭐 얘네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대략 이런 겁니다. 선대위가 이제 국회의원 중심이라서 뭐 역동성도 없고 네. 현장성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개편을 해가지고 외부 인재를 영입해서 이제 실질적 권한도 주고 그다음에 당내에도 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정치인들도 선대위를 주도하게 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한테 요구를 한 게 뭐 네. 내년 지선 때 청년 의무 공천하고 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네. 그다음에 동일한 지역구에 3선 이상 네, 출마 못하게 네. 그러니까는 지역구로 옮기거나 아니면 불출마하거나 네. 3선까지만 해라. 네.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당내 선거제도 민주적 변화. 네. 예. 어쨌든 이랬고요. 예. 빡치지 마시고 나도 뭐 때문에 빡친지 아는데 빡치지 마시고. 빡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도 뭐 어떻게 민주적으로 일단 내용이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장이랑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 변화 등 뭐 이것을 이제 5대 제도 개혁 과제로 해서 실천 요구를 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같은 날에 그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네. 또 이재명이 이걸 그대로 토스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또 면책 특권 얘기를 하면서 네. 이재명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위 사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하는 거를 어디까지 봐줘야 되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뭐 필요하면은 국민 소환 제도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네. 여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대위 개편을 위해서 네. 민주당 때문에 마치 자기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이냐 네. 예? 국민들이 민주당에 기대를 하고서 다수석을 밀어줬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다. 그래서 막 김이남이 몽골기병 예, 김이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네. 뭐 이제 그러면서 뭐 또 청년 얘기까지 하고 막 뭐 이제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노력을 저부터 많이 하겠다. 뭐 그냥 이런 얘기를 15일 날 이제 연달한 거죠 말하자면. 네, 아유 다 최대한 줄여서 얘기한 건데도 참 말하기 힘드네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빡친 포인트 하나를 이제 두 개를 짚어보자면은 네네. 아까 처음에 빡쳐가지고 말을 못 이으셨던 당 선거제도 민주변화. 예. 이거 지금 할 수 있어요. 아니
할수 그럼요.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네. 결선 투표. 네, 결선 투표만 하면 돼요. 진짜 그러면 딱 민주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가해자거나 아니면 동조자들이 일 저질러 놓고 나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참 파렴치하죠. 그럼요. 어린 놈 새끼들이 초선인데. 너무 꼰대 같다. 아니 뭐 또 꼰대 싫어 이지랄 하고 있지 또. 아이씨. 아니 어쨌든 뭐 아니 뭐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 지금 콧구멍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참겠습니다. 콧구멍까지 좀 차올랐는데. 아니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것도 그렇고 이제 두 번째 면책특권 제한과 추진 관련 이제 이재명이 한 소리를 했는데 면책특권으로 제일 덕분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지방선거 때 TV 토론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면책특권은 아니지만은 그렇지, 면책특권이나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켰잖아요. 김용수 대법원장이 면책특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죠. 그렇죠. 면책특권을 줘버린 거지 말하자면. 그렇죠. 지가 그따위로 TV 나와서 개소리 쳐놓고도 돈을 처먹였는지 김용수한테 뭔 지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간 주제에 자기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놓고 이제 와서 면책특권 없애야 된다고? 그리고 호구맨님 말씀대로 면책특권이 돼버린 게 맞는 게 지금 계속 그런 거짓말들을 늘어놓고 있어요.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그렇죠. 거짓말했죠. 그리고 오세훈도 그것 때문에 지난 선거 때 거기 어디야? 저쪽에 무슨 개발이 연루된 거 그거 가지고 SH 예. 내곡동이었나? 하여튼 아무튼 그거 가지고 헛소리 했는 것도 넘어갔잖아요, 그냥. 넘어갔었죠. 예. 지가 그걸로 제일 정말 그 상징적으로 이익을 본 치면서 이라서 면책특권을 운운하고 있어요? 진짜 대법원 반성하십시오, 진짜. 그때 뭐 만장일치도 아니어서 모든 대법원을 이거 하나로 깔 생각은 없지만 반성이 아니라 진짜 껍데기 벗겨가지고 의제에 걸어놔야 돼요. 김영수쯤 되면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죠. 진짜. 아니 본인 그 판결문 자체가 내용이 진짜 어이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판례도 뒤집어 버렸고 예.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근데 그대로 지금 개판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 대선 때 그래서 TV 토론 나가지고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둘 다 막 구라치면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진짜로 아무 말 대잔치 할 텐데 막 청와대 공격하려고 없는 소리 막 지어내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막을 거냐고. 이제 김영수 가족 뺏가지고 어제 깃발처럼 내다 걸어놓고 싶다. 김영수랑 또 누구야 저기 화천대유에 권순일. 예, 권순일이나 그런 새끼들 다 껍데기 뺏겨가지고 깃발처럼 내다 걸어놓고 싶다. 누구야 지금 그 중앙선관위원장 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 예. 그 사람이 전원 합의체로 토스했잖아요. 원래 자기가 이제 그렇죠. 자기가 내렸어야 했는데 판결을. 아무튼 이재명이 면책특권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참 뻔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하지만 이재명이 제기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배지들이 당내 선거제도의 민주 변화를 말하려면 최소한 경선 그 말 할 자격 있는 사람 그 말 할 자격 있는 사람은 결선 투표 가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하는 거야. 이 초선 새끼들이 아니라. 그렇죠. 니네가 초선이라서 까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이재명 부역자라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너는 이걸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새끼예요. 콧구멍 좀 닫아주시고요. 미치겠어. 너무 뻔뻔하잖아 지금. 이탄이 이탄이도 막 자기 뭐 심호흡 한번 하고. 예. 예? 뭐 양심적인 판사 뭐 이런 컨셉으로 국회 데뷔한 거잖아요. 웃기고 있네요 진짜. 왜 웃기고 있습니다. 웃기고 있어. 웃기고 있어. 어디서 찌질이 같은 게 찌질이 같은 게 등신들한테 까이니까 거기서 무슨 지가 정의 투사했냐 그러고 있었던 거지. 택도 없는 인간이지. 이 사람이 만약에 계속 법원에서 있어서 나중에 대법관까지 갔으면은 김명수 짓 했을 거야. 뻔하죠. 네. 김명수 짓 하고는 이제 거기가 김명수 짓 하고 나서 이제 비난 받으면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그러면서 딱 박힌 인간이야. 하여튼 뭐 이러한 배경들을 뭐 빼고서 생각해봐도 지금 그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선대위가 꾸려진 지 2주, 3주, 근 한 달 돼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굉장히 어이없는 모습이에요. 선대위를 출발시키고 나서 수주가 지난 상황에서 이걸 다시 개편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꾸려진 선대위라는 게 그냥 위력 과시용, 뭐 용광로 선대위라고 엄청 그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다녔으니까 위력 과시용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이 하는 일이 늘상이래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선 캠프가 처음 뭐 꾸려지는 상태 막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경선 끝나고 나서 대선 그렇죠. 캠프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용광로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중심을 딱 잡아야 될 거는 경선 캠프 인원이죠. 승리한 쪽에 경선 캠프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뭐 조직을 했어야지. 뭔가 이렇게 세력이 모일 때 코어가 단단하게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코어가 있긴 있는데 얘네들이 내실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 내실도 코어라는 없었고 다 뒤로 빠져 있었어요. 게. 네. 뭐 정성원이 네. 뭐 우원식이니 우원식은 뭐 직함은 달고 있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경선 캠프라는 게 말 그대로 경선용으로 당내 경선용으로 그렇죠. 그렇게밖에 움직이지 않았던 거고 뭐 그리고 이재명이 사실 지금 대선 준비한 게 몇 년입니까? 경기도지사 취임부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경선 대선 준비를 한 건데 공약 같은 것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제대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약도 별로 없고 조직도 이 모양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뜯어보면 내실 없고 뭐.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렇죠. 이재명 본인도 책임지는 거 단 한 번도 없었고 네. 딱 비교를 해보면 2017년에 그렇게 그 탄핵 때문에 시간표 엄청 빠르게 급박하게 막 진행이 됐지만 문재인 캠프에서 그런 거 이런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이제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 12년 대선 치고 나가지고 한동안에 좀 마음 추스리신 다음에는 선거 준비를 오래 해오셨죠. 오래 네, 그렇죠. 오래 사람들 이제 꾸준히 모으시면서 공약 만들고 플랜을 짜오셨으니까 그렇게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갔어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은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음. 안 해놓고는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만 하고 다녔던 그러니까 거지. 경선 끝나고 2017년에 이제 대선 캠프 인선을 할 때 그때 이제 약간 줄다리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추미애가 당 대표니까. 예, 네. 추미애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캠프 측하고 네. 약간 줄다리기는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지리멸렬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던 게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서 추미애가 끝까지 개겼으면 추미애가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막강하니까 지지율이 깡패가 될 수 있는 게 그때는. 맞네. 근데 이재명은 그것도 그 짓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경선 이긴 것까지는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해놓은 이거를 뭐 계획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저희들이 보기엔 좀 비열한 짓거리들로 이기긴 했는데 그 이기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뒤에 플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이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도 힘든 거고 지금 와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뭐 이긴 건 아니고 이기고 있었죠. 그렇죠. 네, 이기던 중간에 그거를 그냥 이겼네 하고 그렇죠. 우기는 거죠. 네, 우겼죠. 그다음에 뭐 이재명이 한 것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이건 민주당이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긴 한데 뭐 이재명이 위성 정당도 이제 금지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21대 몇 년 지났다고 21대 시작한 지 그러니까요. 작년에 1년 이제 좀 지났는데 그때 비례대표가 그 미래한국당이죠 당시에 네. 걔네가 이제 19명 그다음에 더불어 시민당이 17명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정의당, 열민당, 예. 그다음에 이제 찰스당 네. 여기가 세 당 합쳐서 11명이야. 그러니까 전체 비례의 77%를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가져간 거예요. 열민당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이 더 많이 먹은 거지. 그렇죠. 20명이니까 한 명 차이로 네. 열민당 3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위성정당을 그때 아예 민주당이 안 했었으면은 그렇죠. 이 말하는 명분이 생기는데. 그렇죠. 명분이 있죠. 실컷 재미 봐놓고는. 그러니까 같이 재미 봐놓고서는 네. 이거는 정의당에서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정의당에서. 자, 이거에서 이런 내로남불성 발언들로 선대위를 개편하겠다는 그런 자락을 깔았어요. 개편에 이제 의지를 내비쳤죠. 말하자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투사죠, 투사 돼지 씨, 김용민 선생. 예, 김용민 씨가 페이스북에 네. 분노 표출을 했어요. 네. 16일 페이스북에. 야, 이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서 뭐 애쓸 줄 알았는데 뭐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국회의원 놈이 새끼들이. 네. 그러니까는 SNS를 걸어만 놓고 쓰지도 않는. 네. 와, 이거 완전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빙의를 했나 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놈들 SNS 전수조사해가지고 SNS 써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성 평가도 안 하고 딱 그냥 게시물 양으로만 네. 정량 평가를 하겠다. 일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인 이재명 지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국민이니까. 뭐 일반 더구나 시민이면.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당원이고 그러면은 네. 뭐 이런 소리 해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김용민은 일단 당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거에서 한 표를 가진 어떤 그런 유권자의 위치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뭐 사람이 아니죠. 이동형식으로 하면 이 사람도 뭐 자기 청취자 몇백만짜리 스피커라는 소린데 유튜버들 이야기대로 하면 한 50만짜리 유튜버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의 한 표 이상의 수준이란 말이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협박이죠. 협박이고 자기 유명세를 활용한 이것도 외부 정치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민이라고 하면은 또 이동형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동형은 이제 팟캐스터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방송 채널에 올라오는 사람이지만 김용민은 원래 라디오 방송 그렇죠. 원래 PD였죠. 원래 이제 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뭐 자칭 언론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PD였지 원래는 처음에 네. PD인데 이제 진행도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 진행도 했었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네. 뭐 유사 언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사가 그런 자신의 전문성을 생각을 하면 그렇죠. 개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자기 전문성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죠.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참 민주당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이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재명 수현실장인 이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17일에 올렸는데요. 네. 이것도 결국은 올려놓고 나니까 시끄러워졌죠. 사과까지 하고. 네, 이제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연달아 두 개를 올렸는데 하나는 되게 감성파리 수준의 이거 읽기도 참 오글거리는 그런 이재명 찬양 일색의 뭐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건 좀 빡치더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 따르신 실용주의 정체가 우리나라에서 실용주의 정치 이미 꽃 피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해냈거든. 이재명이 하려는 건 실용주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이런 소리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한 소리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됐죠. 김희경을 띄우고 이제 김건희를 내리려고 한 소리인데 이걸 이제 두 아이의 엄마라는 프레임을 갖다 썼습니다. 김희경한테. 김희경은 두 아이의 엄마고 김건희는 토리 엄마다. 그러니까 강아지 엄마다. 애 있고 없고 이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한심하죠. 한심하기도 한심하고 일단 그렇죠. 뭐 애 안 낳으면은 애 안 낳으면 사람 구실도 못 하는 거야 일단. 그리고 이제 한준호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2012년에 우리가 진 거야. 그렇죠. 박근혜 가지고 네. 이따구로 공격하다가 진 거라고. 박근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이제 그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 할 만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자식도 없다, 뭐 결혼도 안 해봤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그 맥락을 따지면 이해가 되긴 한데 사실은 그거는 인신공격인 거 맞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삶을 살지만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고 저도 그렇고 뭐 결혼을 했는데 자식 안 낳는 부부들도 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 부부도 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제일 크게 상처를 받죠. 그 사람들이 제일 크게 상처를 받는 말이니까 일반적인 삶과 뭐 결혼 유무는 상관이 없고 자식 유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어이없이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이거를 뭐 정치적 수사랍시고 내뱉었다가 이거 이제 비판받으니까 제일 앞주는 즉을 했어요. 두 아이의 엄마랑 그리고 뭐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네. 당연히 쓸 때 모르겠니? 쓸 때 알아야지. 이거 이제 과잉충성이죠. 네, 과잉충성. 네. 한준호는 대체 뭘 그렇게 빨아주면 뭐가 보장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빨더라도 좀 생각을 하면서 봅시다.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사실 지금 이제 그 한동안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던 게 과연 민주당이 문제였느냐? 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따위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지지율 안 떨어지겠어? 네,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이 국민의힘은 이제 진중권 전 교수를 받아달라. 뭐 중립지대의 뭐 신랄한 평론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 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진중권이 이제 이게 실화임이라고 이제 다 충분히 이렇게 진중도 반응할 만한 개소리였고 좋은 떡밥을 던져줬죠. 네. 전용기 의원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정의당의 청년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정의당 청년 조직이죠. 네네. 강민진 대표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잘못했다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제 보수다 하면 뭐 어쩌라는 건지. 남의 당한테 왜 누굴 영입해라 마라 간섭인지 특히 당이 나서서 개인을 상대로 뭐하는 행위인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는데 이게 정말 막말입니다. 100% 막말입니다. 저도 당시에 이거 가지고 씨발 왜 이따위로 지랄하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취지로. 야, 정의당에 이런. 아니 이 강민진 대표가 특별히 좀 뛰어나서 이렇게 비판을 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 너무 상식이죠. 예. 네. 그러니 이 전용기가 얼마나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건지. 뭐 진중권이 뭐 이제 와서 조금 만말을 하는데 뭐 네. 그냥 굳이 사족을 좀 붙이자면은 진중권은 이재명 가지고 까면 안 돼. 그렇죠. 진영권 몇 년을 빨았는데 몇 년을 우리를 공격을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우리 공격한 것도 사실은 그냥 진중권은 딱 이거예요. 진중권의 영원한 절대 변치 않는 그 포지션 안티 김어준. 그러니까 문파를 그냥 전부 김어준 빠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뭐 문파가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실드를 친 거예요. 얘는 야마가 돌아가지고. 저는 진중권이 안티 김어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중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서울시장 그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장에서 이제 그 사건 좀 논란이 하나 있었거든요. 정명훈 지지자하고 이제 그 서울시장 노조 간에 이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정명훈이 좀 잘못한 게 맞아요. 맞는데 진중권이 당시에 정명훈 편을 들었다고. 그랬죠. 예. 진중권 스탠스가 지금까지 스탠스로 보면 정명훈 편을 들 스탠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명훈 편을 뭐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노조를 갈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였냐? 진중권 누나가 정명훈 쪽 스텝이라고 서울시장. 맞다. 그 얘기가 있었지. 진중권이나 혹은 김용옥 같은 사람들 돌. 예. 예. 저는 김용옥도 그래서 쓰레기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김용옥은 자기 일을 추앙해주면 누구든 간에 무조건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근데 지금 진중권이 안티 이재명 쪽 코인이 덩치가 더 그게 아니라 그다지 크지도 않는데. 이재명이 진중권을 안 챙겨준 거지. 아. 챙겨주려면 너무 많으니까. 아이 성남시 때 좀 챙겨줬잖아. 그때 잠깐 받아먹고 지금 와가지고 받아먹는 게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혹은 또 굳이 이제 혹시 또 우리 그 황 선생님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누군 사장 시켜줘.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 네. 뭐 황 선생님 건까지 생각하면은 뭐 좀 그러니까 만약에 김어준이 언제든 진중권을 불러와가지고 띄워주고 좀 챙겨주고 하면은 진중권은 안티 김어준이 안 될 겁니다. 그 시점부터는. 하지만 김어준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니까 안 그러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사족이 좀 길어졌는데. 네. 그 하여튼 뭐 한준호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 보면 민주당의 문제는 과잉 충성 또는 진영 논리. 네. 여기에서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따지고 보면 이재명 지지율의 하락이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과잉 충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원인은 이재명한테 있는 거지 민주당한테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그리고 거지.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추미애가 지방선거 때 이재명 그렇게 띄워줬던 것부터 해가지고 이해찬이 당소자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보면은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적은 이낙연 대표 시절밖에 없었어요 민주당이. 네, 그래서 뭐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았는지 이탄희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독촉을 합니다. 네. 18일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가진 그 선대위 직책을 던졌어요. 반납하겠다고. 예, 집어 던지고. 네. 야, 나는 현장으로 가겠다. 네, 현장도인데 직책 없어도 된다. 예, 직책 없어도 된다. 네. 직책 있어도 돼. 현장 직책 가지고 있으면 현장을 왜 못 도나? 나 참. 그러니까. 아이고 웃겨가지고 뭐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나? 그러면서 막 독촉을 막 해요. 그래서 뭐 현장 타령 뭐
그다음에 그 누구야? 이수진 의원. 네. 이수진 의원은 이때 얘기했나? 아니면 이번 주에 얘기했나? 하방. 아, 합단장으로 가겠다고. 그거 이제 이번 주에 얘기했을 겁니다. 국회의원 전부 하방하라고. 송영길이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송영길 됐습니까? 네. 아 페이스북에 하방 막 이러면서. 무슨 잘 쓰지도 뭐 사극에서나 쓰는 그런 소리. 저는 그런 소리 쓴 거 되게 싫어요, 사실. 아니 한국에서 조선에서도 안 썼을걸요 하방이라는 표현을. 일단 제가 아는 하방은 네. 그냥 중국 공산당 네. 그 모택동이 얘기했던 네. 그게 문화대혁명 시절 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홍위병들 지방으로 가라고 한 소리였구나. 그게. 공산당 간부들, 공산당 간부들. 예, 지방으로 인민들을 곁으로 가라.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실상은 그 내부 권력 투쟁으로 거기서 그렇죠. 이제 예, 밀어내가지고 지방으로. 중앙으로 짱 박아놓고는 명예일세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진핑 아버지도 그때 이제 예. 하방돼가지고 지방으로 갔다고 뭐. 무슨 뭐 좋은 거라고. 족보에 우리나라 족보에도 없는. 저는 그런 말 쓰는 거 보면 뭐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그 오타쿠라고 이미지화돼가지고 이게 혐오의 대상이 됐잖아요, 사람들한테.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쪽 취미에 심취한 사람들은 세계관이 완전히 그렇게 짜여져 버리니까. 아 그렇죠. 그쪽 얘기를 막 하죠.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쪽 용어를 써버리니까 못 알아듣는 말들을 한다고. 중립지대 언어를 써야 되는데. 예. 보편적인 그 어휘를 안 쓰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 깊이 대상이 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하방 같은 말 쓰는 새끼들도 저는 그래 보여요. 그렇죠. 똑같죠. 왜 정치인이 사전 찾아야 되는 말을 대중한테 던지냐고. 이 하방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오타쿠 새끼들 배지 달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만큼 일반과 괴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인식 자체가. 진짜 하방 시키고 싶다. 배지 떼고. 아유. 자, 그래서 이제 11월 19일이 됩니다. 11월 네. 19일에 이제 이재명이 후보 빼고 다 바꾸겠다. 그럼 그 전에 이제 18일에 그 얘기도 있었죠. 18일에. 예. 그 이제 열민당이랑 통합한다고. 통합 얘기를 이제 18일에 처음 했었죠. 처음 하면서 이때 했던 좀 지랄 맞은 게 당면까지 개명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하자면 진짜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색깔을 지우겠다는 그런 의도를 익힐 수 있는 거죠. 이게 송영길이 김한길보다 지금 더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한길 비교 못하죠 지금은. 김한길은 비교할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김한길은 그래도 말아먹고 책임지고 결국 나갔잖아. 책임지고 나간 건 아니긴 하지만 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뭐랄까. 찰스 코인이 상종가였죠. 그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지방선거 앞두고서 이제 안철수의 그 단체랑 네. 이제 민주당이랑 그 당시에 이제 민주연합이었죠. 네. 민주연합이랑 이제 합당을 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는데 새정연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철수 코인이 워낙 상종가였고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도 없지만 네, 어쨌든 통합을 할 수가 있었고 게다가 당직도 주고 당명도 바꿔주고. 그건 이제 말하자면 김한길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끌어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고. 당시에 김한길이 어떻게 당대표 됐더라? 그래도 이제 뭐 지방선거 때 어떤 단일 대우로 당시에 새누리당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어떤 명분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개피를 봤으니까 그랬죠. 네, 망신을 한 거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상황이 그때랑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예, 일단 그냥 물리적인 환경만 봐도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고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꼴랑 3명 있는 그런 당이고 심지어 대선 후보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실 말이 통합이지 흡수나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원복. 그죠. 열민당의 원복이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으로 봐야 되니까 사실은 원복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명분으로 해서 당면 개명 추진하는 거는 대통령 색깔 지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열민당 흡수하면서 열민당 내 이제 의원들이나 조직들을 이재명 캠프에 최대한 빨리 흡수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뭐 그게 18일 날 얘기고 이제 그래서 19일 날 이재명이 이제 후보 빼고 다 바꾼다 이딴 소리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이게 실용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네. 이거 이명박이 다 했던 거야. 이명박이 했던 거. 영혼이 없는 정부. 네. 응? 당시 한나라당 했던 거고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속도 강조하면서 뭐
직속 별동대를 구성할 것이며 별도. 얘네 군대 왜 이렇게 좋아하냐 진짜. 그러면서 이제 이 좀 트라우마가 있는 워딩을 던졌죠. 몽골 기변식 재편 예고. 이 몽골 기변식이라는 게 저기 뭐 정동영이 자기 캠프 내부에서 내세웠던 슬로건 아닙니까? 대륙으로 가는. 예, 몽골 기본식으로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얘네들은 몽골 기변이었던 스피디함에 매료돼 가지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유목민들로 이제 기병을 짜면은 그게 진짜 징기스탄 같은 그런 진짜 막강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못 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서로를 근본적으로 유목민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부족 단위죠. 부족 단위. 부족 단위인데 국가도 아니었고 사실. 부족 단위인데 부족 안에서도 신뢰관계가 그렇게 없어요. 얘네들은 언제든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언제든 자기 통수 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닥치면은 내가 찔리기 전에 내가 먼저 찔러야 된다 그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도 사실상 그 원나라를 만드는데 젊은 시절 고생이 많았죠. 네.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하고 자기도 몇 번 통수 치면서 그렇게 온 그렇죠.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몽골 기병이라는 거는 깡패들 모아놓으면 몽골 기병 될 거예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에서는 참 맞지 않다. 어? 서로 의심하면서 언제든 통수칠 준비하고 있는 애들 못 와가지고 그냥 스피디함 하나만 믿고 가겠다는 소리인데 이런 거에 좀 로망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 라이브 방 유튜브 호화 버스 안에서 네, 메타버스 라이브를 깜짝 했는데 참 얘네들 자기 좋은 것만 듣고 다녀. 인물을 비교하면 이재명이 나은데 민주당이 싫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다. 네. 이거를 또 지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남탓만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고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20일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 충남 가가지고 또 이 소리를 했죠. 예, 그래서 사실상 진짜로 선대위를 싹 다 개편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이 이제 기사로 뜨자마자 사람들이 저 새끼 당 먹으려고 지랄했구나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변명이랍시고 또 충북 진천 캠핑장 유튜버와 함께하는 번개 타임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유튜버와 함께하는. 네. 유튜버. 근데 이날 사실 이것도 좀 골 때렸던 게 이거 선착순으로 받는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 한 유튜버가 이제 한 10,000명 넘어가는 유튜버가 그러니까 아주 군소는 아니죠. 그런 이제 한 유튜버가 신청을 했는데 선착순을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일바로 신청을 했대요. 페이스북에 글 올라오자마자. 네네. 근데 까인 거야.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선착순을 넣고 알고 봤더니 이재명이랑 친한 애들. 그런 애들만 못 와가지고 방송하더라. 이게 무슨 선착순이고 이게 무슨 열린 거냐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 여기 유튜버로 해서 백청 신청하면 어떻게 되겠어? 백청 신청했나 모르겠다 이거. 야 그래도 10,000명짜리를 까버리네. 10,000명은 쳐주지도 않는다는 건가? 뭐 사실 유튜브에서 행수 좀 하려면 10만 원 넘어가야 되긴 한데 실버는 받아야 되긴 한데 그래도 뭐 한 10,000명쯤 되고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들이댔으면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캠핑장에서 얘기한 게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다르니까 뭔가 변화를 만들 것 같으니까 뭐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기대로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해를 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놈의 오해 얘기 뒤에도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예, 이거 뭔지 이명박 빙이 됐더라고요. 예. 오해 제조기. 예. 너나 국민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니네 지지자들이나 이재명이 뭐 좀 바꿔주는 거 기대하고 뭐 아니 그러고 그리고 있지. 좀 자아 성찰이 된 사람이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하는 말을 오해가 될 만한 말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이쯤 되면은 그러면은 말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한 10번을 생각하고.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뭐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오해라는 말은 사실은 오해가 아닌 거고 의도된 거고 의도된 발언을 한 다음에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해라는 말을 계속 남발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되게 새삼스러운 건데 민주당은 이미 장악이 됐죠. 이미 장악이 됐죠. 네. 이재명 당이에요.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그거 오래됐다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당대표가 역대 3명의 당대표가 추미애, 이해찬, 송영길 팍팍 밀어주고 게다가 김어준이 또 밀어지고 장악된 게 이제 처음 장악됐다고 이제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해경공 때부터죠 사실은. 그렇죠.
2018년. 네.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삼각편대가 딱 섰어요. 당 지도부. 그다음에 김어준한테 배지 받은 초선들. 김어준한테 배지 받았다고 생각하는 네. 그 국회의원 놈들, 초선들. 그다음에 뭐 거기서 한 명은 빼주십시다. 아, 예. 예. 오영환 아, 의원 그럼요. 예. 아유, 그럼요. 빼야죠.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 안에서 입이 있는데도 입을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는 방관자들. 딱 이 삼박자로 이재명 당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이에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 의식으로 보면은 일정 부분 맞는 게 있어요. 이재명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 탓이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재명 당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율을 못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님 당이었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당이었다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지지율을 견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안 갔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영 안 좋았던 거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중심으로 움직였으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말대로 민주당이 제대로 못해서 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재명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당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요일에 페이스북을 남겼습니다. 108배. 미쳐가지고 진짜 아우. 굉장히 새로운 컨셉의 빡침을 전해주는데. 아니 이거 뭐 매주 그냥 그 족 같은 무슨 배틀 붙는 건지 사람들 빡시게 아이템을 연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진짜 생각도 못하는 이상한 짓거리로 사람을 다 빡시게 하더라고. 이거 시간 잡아볼까봐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하긴 해야겠어요. 네, 이거 흐름상 네. 놓칠 수가 없어요. 네, 5배에서 1905년 을사늑약. 그러니까 108배를 이제 예. 108년간의 이제 세월에 빗대서 이제 108배에서 자기는 그 세월을 떠올려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910년 한일 강제병합. 10배 때. 예. 그다음에 19배 때 이제 3.1운동. 네. 29배 광주 학생의거. 네. 39배 히틀러 폴란드 침공. 그러니까 좀 웃기는 게 한국 현대사를 되새긴데, 근데 폴란드 침공을 왜 폴란드 침공이 한국 현대사예요? 1939년에 생각나는 게 없었나 그럼 봐요. 넘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넘어가지. 48배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다음에 이제 6.25. 50배 6.25.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63배 내가 태어나고 이재명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야 이 씨발. 니 태어난 게 한국사야? 한국 현대사야? 니 태어난 게 이재명 태어난 게 한국 현대사야? 아 진짜. 이 새끼 그리고 그걸 짚으려면은 대통령님 태어났는데도 짚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X예요 이거. 야 싼 거 진짜. 자 그럼 계속 이거 이제 스타트로 해서 계속 웃깁니다 이제. 네, 76배 네.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 이재명이 성남으로 이사 왔을 때. 이게 무슨 한국 현대사야? 87배 판검사 될 수 있는 연수원 성적인데도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길을 가는 이재명. 환장하겠다 진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08배 108배는 뭐 없었나? 108배 때 이제 자기가 이제 2017년 문재인 캠프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가며 선거를 지휘했던 열정을 떠올려 봤다고 합니다. 저도 108배를 통해서 그 한국 현대사를 떠올릴 수 있어요. 1배 첫 번째 1배 이재명 2배 1배 곱하기 2 이재명 같은 새끼가 2명이야? 108배까지 가면 1배 같은 놈이 108명인데 그게 다 이재명이야. 어우. 참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진짜 저기 타짜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무라일체의 경지, 혼이 담긴 구라. 혼이 담긴 개지랄이에요 이건 진짜. 참 하루 어떻게 좀 족 같은 소리, 좀 참신한 족 같은 소리를 만들어 볼까 하고 존나 연구하는 것 같아. 개그 콘서트 작가라도 영입해서 얘좀 성격 정신 상태 너무 이상해요. 그 저번에 예전에 그 팥죽 먹다가 사진 올린 거 봐도 그렇고. 그 김치. 예.
예, 필수통 그대로 꺼내놓고 연락 드럽게 먹다가 사진 올린 거 그거 봐도 그렇고 욕만 더럽게 먹고. 얘도 다른 사람들이 글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 송영길도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 저는. 예,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지랄을 뒤로 하고 네, 네, 이날 이제 또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선대위 구성에서 완전히 새롭게 구조, 재구조, 그다음에 쇄신에 대한 권한을 이재명한테 위임하겠다고 결의했다. 뭐 박수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박수야 또. 아유, 무섭다 이제 박수 진짜. 아유, 그래서 트라우마다. 뭐 이 새로운 선대위를 위해서 뭐 쇄신과 의사결정의 신속 기동성,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가졌다. 이것도 뭐 만장일치로 가졌다는 얘기겠죠. 네. 네. 어차피 당원 당규상 선대위 구성은 원칙적으로 후보에게 권한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합니다보다는 이재명은 바꿉니다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제 그 긴급 의총이니까 의총장에서 네, 서른 의원이 이제 참석을 하셨죠. 네. 진짜 진정한 장군의 면모를 보이시지. 대장군이야 대장군 정말. 예, 서른 의원께서 어. 솔직하지 못한 후보가 문제지 당이 무슨 문제가 있냐.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못 넘는 후보가 무슨 차별화를 하겠다는 거냐. 그렇죠. 뭐 이재명이 뭘 바꾼다는 거야? 뭐 그 소리죠. 예, 차별화를 무슨 차별하냐고. 딱딱 짚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한정 의원이 한마디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이게 분명히 긴급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김한정 의원 말로는 네. 당대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네. 의원들이 안 뛴다고 타박하고 혼자 10분간 일장 연설을 한 다음에 선대위 정권을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박수 만장일치 이딴 거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송영길의 만장일치는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뭐 네. 그거를 이제 만장일치라고 응? 왜 확대 포장한 거 아니냐. 그렇겠죠. 질소를 잔뜩 집어 넣었나 봅니다. 이거 송영길로는 사실 꿀빠른 한 수죠.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해버리면 이재명에 대해서 모든 충성을 다 바친 모양새는 나오는데 선거에서 져도 자기 책임은 아니거든 이제. 하여튼 뭐 자기는 이제 후련해지겠죠. 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송영길은 마라. 이러고 나서 이제 개꿀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싸 개꿀 그러면서 집에 가서 두 다리 뽑고 잤겠지.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시작이 됩니다. 이제 2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민주당의 개지랄이 시작이 되죠. 예, 모두가 이재명의 홍보 요원이 되라. 1, 2, 3, 4, 5 캠페인. 진짜 이름 짓는 새끼들 다 진짜 죽이고 싶다. 1, 2, 3, 4, 5 캠페인이 뭐냐. 그 더 웃긴 거는 1, 2, 3, 4, 5 중에 1, 2, 3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인당 2개의 직능단체와 소통하고 3명의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라. 뭐. 네, 그것도 모자라니까 야 우리 당 외부의 강력한 인사 김용민의 일갈이 통했는지 네. SNS 콘텐츠를 매일 4회 이상 올리고 이게 4고 네. 5명의 국민에게 카톡 등을 통해서 전파하는 내용을 추가로 요청. 그래서 1, 2, 3, 4, 5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러면서 막 뭐 시도별로 책임자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하겠다는 거죠. 제대로 하는지. 이재명이 과연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밀리고 있을까요? 이재명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몰라서 밀리고 있을까요? 일단 최소한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댓글 보면은 아주 열이 받아요.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랑이랑 증오라는 게 상반되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기제로서 작동될 때는 같은 면이 있거든. 사랑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 되게 그것 때문에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지기도 하지만은 사랑에 눈이 멀면은 맹신자나 광신자가 돼서 엄청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기민하고 과격하게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더 대범해지고 그 다음에 증오나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빡치는 상태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이랑 증오는 이제
대비되는 감정이지만 사람을 작동시키는 기제면에서는 같은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증오가 사랑보다 더 크다고 봐요. 그 기폭제로서 작용하는 면에서는. 아 그렇죠. 더 폭발력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재명 반대자들한테는 안 된다. 반대자들은 지금 저도 한 따져보니까 한 4, 5년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반대한 지. 그 기간 동안 싸운 경험치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이 이재명 지지자들보다 더 열성적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홍보됐냐의 문제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죠. 이재명을 공부하자. 이재명 공부합시다. 공부해서 널리 알리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재명 그 책 보는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기차에서. 예. 송영길아 이재명 공부하면은 좆대. 도대체 우리보다 이재명을 방송하는 저희들 말고요. 네, 저희가 아니라 네.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하죠. 이재명에 저희도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계속 정보를 예. 그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재명 지지자 수준보다는 아유, 이재명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잖아요. 훨씬 많이 알죠. 예전에 누구야? 그분은 그 트위터 그분은 이재명 그 요새 이재명이 왜 뭐 웹 자서전이라고 따로 올리고 네네. 있지만 그 전에 막 이재명 책들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다 읽어보신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5명이냐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 교차 검증해 보면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렇죠. 이재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지겹습니다, 진짜. 무슨 이재명이 어렵게 살았다 그러는데 언제는 화전민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는 뭐 다른 책에서는 보면 이재명 아버지 영어 교사였고 그래서 이재명이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한테 영어를 배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네. 뭐 그다음에 뭐 도박 빚으로 뭐 예? 도박 빚으로 가산 탕진했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어디 뭐 면사무소인지 어디서 일하면서 뭐 동네 사람들 도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 하나도 안 맞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의 아버지에게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재명 어머니가 재혼을 몇 번 했으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알려져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지지율이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아주 끝내줍니다. 1, 2, 3, 4, 5 캠페인. 네. 이름부터 내용까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병신 같아요. 이거 이제 홍보라고 쓰고 사실은 이제 뭐 방어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막 타당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인사 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날에. 네, 그래서 이제 밍숭맹숭했던 원팀이 아니라 열린 캠프 출신을 포함해서 70여 명을 비서실로. 비서실로. 야.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실무진들을 포함해서 총 200여 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네. 이제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권순정 옛날 그 리얼미터 네. 조사 분석 본부장,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전 정무수석, 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다 올라왔고요. 권순정 씨 내 한 소리만 할게요. 네. 전에 권순정이 그 경기도에 있을 때였나 내 페이스북에 한마디 적은 적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 정치 자영업자라고 당신 지금 업자라고 예.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라니요 그러면서 이제 발끈했었어요. 에이 씨발 캠프 들어가 있는데 너 업자 맞네. 맞네? 어. 이제 업자 됐네. 너 원래 업자였잖아. 그리고 이거 이지랄 하려고 그때부터 계속 지랄했잖는데 뭘 발끈하고 그래. 어준이가 키워준 업자네, 업자. 어디서 씨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 김어준이 존나게 빨아주고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이제 방송 입집 트이게 해놓으니까 이지랄 하고 있잖아. 처음부터 업자였으면서 뭐 업자 소리에 그렇게 발끈을 했냐 당시에. 그러니까는 뭐 이제 막 캠프가 대선 캠프가 뭐 메머드급으로 해서 뭐 무겁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자기 이제 예. 경기도 자기 이재명 차고 정말 측근이라고 할 만한 애들로 이제 네. 다시 꾸리겠다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하려면은. 뭐 그렇기도 한데 무슨 비서가 70명이나 돼. 덩치가 이게 줄어든 건지 만 건지. 이재명이 이제 한쪽 팔을 못 쓴다니까 뭐 왼팔에 한 5명 붙여놓고 뭐 그러나 보지. 왼팔에 5명. 손가락에 한 명씩 해가지고 5명 붙여놓고. 넥타이 매주는 애 1명, 한마 들어주는 애 1명, 뭐 바지도 이제 올려줘야 되고. 바지에 뭐. 올려주는 애 1명. 그래서 막 실질적인 그런 뭐 어쨌든 뭐 어설프게 원팀 하는 것보다 이런 이제 부역자들로 단단하게 캠프 구성해가지고 나중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는 뭐 찬성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역동성이랑 관련이 있을지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재명의 의혹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것을 당 차원으로 확실하게 파묻어 버리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예. 이 여론조사 기관 출신이라는 인간이 들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해가지고 묻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그 당내 그 초선들이 발표했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청년들을 또 전면에 좀 내세워야 된다. 네네.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이제 청년 선대위가 뭐 본격 행보를 시작했는데 이름이 좀 이러지 마라 좀. 어쨌든 이름이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라고 합니다. 네네. 진짜 오그라들어 진짜. 그래서 뭐 애들 설명을 좀 그냥 넘어가죠. 뭐 하여튼 그 권지웅이라는 네. 전 청년 대변인하고 네. 서난이 전북 전주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네, 청년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이제 하는데 막 그 권지웅 선대위원장이 뭐 이번 대선은 미래로 나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가르는 선거. 네. 민주당이 많이 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비호감은 여전히 높고 네. 이를 깰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래서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를 만든 거. 네. 그래서 뭐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라치는 선거가 아니고 뭐 그다음에 뭐 거대한 혐오를 깰 수 있는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혐 위원. 작작해라 진짜. 남혐 여혐 둘 다 싫어혐 있잖아요. 예. 이거는 남자 쪽 프레임이에요. 남혐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은 여성주의자들이 이제 남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여성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남혐하는 것 같은 모양새까지 저는 과격함으로 가게 됐느냐? 여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남혐 여혐 싫어혐 위원회라는 거는 병신 같은 소리고 사실은 이 혐오의 고리를 깨려면은 여혐을 없애면 돼요. 여혐을 없애면 없앨수록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입지가 좁아진단 말입니다. 과격하게 나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왜냐면 여혐이 종식됐으니까 지적하는 부분이 종식됐으니까 그러면은 한남 소리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만큼. 그러니까 남혐의 원인을 제거하자. 네, 그게 여혐이다. 그냥 여혐만 없으면 돼요. 여혐 없으면 남혐 여혐 다시래 이거는 그 여혐 프레임으로 여자들이 공격하니까 남자들이 자기들이 예전에 누렸던 거를 이제 똑같이 못 누리게 됐을 때 일종의 이제 기득권이 박탈당했을 때 볼멘 소리로 나온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남혐 여혐 둘 다 싫어혐 이거는 진짜 병신 같은 소리예요. 이건 뭐 얘들한테 얘기하기는 뭐 이대남과 이대녀를 갈라치는 선거가 아니어야 한다는데 지금 이대남 판드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들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남성주의자 쪽에 기대에 기울어져 있는 애들이라는 얘기지. 그렇군요. 예, 현실인식 좀 제대로 하시라고. 뭐 나이도 젊은데 예. 험한 소리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아닙니다. 뭐 현실 인식도 해주시고 감수성도 좀 잘 좀 수정을 네.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좀 그 사회인 친구들 최대한 자주 만나시고요. 네. 뭐 남윤인순 의원한테는 저는 더 이상 기대가 없는데 정인숙 씨는 진짜 많이 실망입니다. 지금 캠프 내에서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소리까지 나왔는데 당신 여성주의자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아무런 문제의식 못 가져요. 나 같은 그냥 별로 페미니즘적이지도 않은 인간도 이거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당신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 이거 보고도 참 진짜 한심합니다. 네.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청년위원장 또래 20대, 20, 30대면은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소리가 나오기 전에 내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너 잘못한 인식이더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민주당 타이틀로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존나 이재명이 꾸린 그 캠프가 존나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캠프 내에는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만한 수준의 인식을 가진 인간이 없다는 소리거나 남혐 여혐 둘 다 혐 이거는 진짜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제 여자들 다 적으로 돌리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이 뭐 딴지 게시물도 갖고 오고 그 DC 인사이드 DC 게시물이었나 그 FM 코리아였나 네. 하여튼 뭐 그런 예 게시물 갖고 와가지고 뭐 페미니즘을 배척하자. 뭐 그 얘기 하고 나서 또 수습한답시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중원부원 얘기를 한 적 있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좀 마음에 들었는지 네. 이제 그 민주당사에서 민생 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예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우리의 민첩하지 못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민첩하지 못한 그리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하고서 큰 절을 아 이거 그 민주당 그 트렌드가 아닌데 아니죠. 국힘당 트렌드죠. 그러니까 이게 족보에 안 맞는 그러면서 뭐 이날 이제 뭐 개혁 입법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또 한 소리 하고 그랬죠. 네, 뭐 그 개혁 입법 싫다니까. 아, 참 그. 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또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또 당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선명하고 퇴행시키겠다는 소리죠, 뭐. 네, 그러니까 그거랑 거리가 먼데 예, 정대철, 천정배, 정동영 복당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뭐 당 선대위에 최측근으로 이게 이건 또 별거고. 그건 이제 최측근은 김영진랑 네, 강훈식. 강훈식. 그 민주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 네네. 김영진이랑 강훈식을 갖다 박았는데 얘들은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대철, 천정배, 정동영 영입 추진은 정대철 쪽에서 나온 말이고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이 이제 정대철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천정배, 정동영까지 같이 데리고 와달라. 네네네. 그러면서 뭐 좀 체면 차리려고 했는지 네.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내 대사면, 당내 대사면 그 대사면 대상이다. 네네. 당신이 네네. 정대철 그렇죠. 네. 당신이 그 사면 대상이니까 뭐 정동영, 천정배도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데리고 와라. 사면해줄게. 이게 이제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호남에서 후달리니까 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의도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천정배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랑 크게 접점이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저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청에서 그 소송 비로만 87억인가를 썼는데 그 중에 2억 9천이 천정배한테 갔어요. 네, 고문 변호사였다고 하죠. 예. 네. 그래 이미 이제 끈끈한 관계였던 거고 정동영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요. 예. 전주군. 이재명이라는 똥을 싸지는 학문이라고나 할까. 이런 죄송합니다. 혹 식사하면서 들으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표현은. 근데 보통 청취자분들이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밤 9시 이후에 아니 뭐 그래도 뭐 한잔 하면서 뭐 드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 네. 계실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네. 뭐 상상하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인간들은 워낙 더러워서 비유를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좀 깔끔한 걸로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대선용만이 아니라 그 이제 트위터 같은데 보면은 그 당내 세력 싸움에서 네.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님 색깔을 지우려는 그런 의도로도 보이고. 또 그렇죠. 역시 좀 희석이 되죠 대통령님 이미지가. 그게 이제 더 크게 보면은 결국은 당을 퇴행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에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때 들어간 탄도리들이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당 대표 하시면서 이 천정배, 정동영 이런 새끼들한테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실 때 그때 빡쳐서 입당한 당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외부에서 영입돼 가지고 배지단의 의원들도 많다고요. 뭐 대표적인 게 저기 누구야? 박주민, 뭐 이재정 그런 의원들.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재영입하려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당이 쇄신될 때 그 분위기를 타고 들어와서 배지를 달았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쪽에 가서 잘 붙어 있죠. 잘 붙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는 거는. 그리고 저는 뭐 이 정대철 씨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뭐 죄졌습니까? 사면 받으러 기어 들어오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또 얻어먹을 국물 있으면 국물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예. 여기 또 국물에 특화된 국물. 사람들이라서 국물 프로페셔널, 우리 또 정동윤 선생 또 어디 가겠습니까? 국물 전문가들. 예. 뭐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11월 25일에는 이제 이재명 공부를 시킵니다. 핵심 당원은 공부하세요. 이게 이제 채널A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왔죠. 네, 3분 영상으로 배우는 이재명. 예. 아무리 압축해도 이 3분은 택도 없는데 우리 뭐 공부 좀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는 3분으로는 택도 없고 3분으로 압축하면 욕만 나오다 끝날 걸. 욕록치록 몇 개 이렇게 톡톡 편집해가지고 붙이면 3분 만들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막 그 당 홍보 소통 본부가 네. 예, 전국 시도당 위원회에 이제 교육용 네. 이 말도 진짜 짜증난다. 교육용 배포를 한 동영상이라고 해요. 이 네. 3분짜리 동영상이. 네네. 그래서 뭐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국민 속에서 이재명의 승리를 읽어주십시오. 야, 진짜 야 더럽다. 내가 내가 왜?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이재명의 인성이나 아니면 이재명이 저지른 짓들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지겠어요, 그게. 야, 그러면서 막 그 이제 몇몇 의원들이 네. 1일 1 이재명. 네. 그래서 SNS에 예, 뭐 영상이나 글을 이제 네.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네. 합니다. 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뭐 윤카피님이 이제 뭐 가끔 중간 중간에 네. 정리하셔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올렸는지 뭐 네. 이런 거 집계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민이 말한 걸 윤가피 씨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진성준 의원이 압도적 1위라고 하던가. 예, 진성준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죠 그때. 네네. 특히 또 뭐 부동산 관련, 뭐 기재부 관련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된 게시글을 많이 올리고 계세요. 이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 파파미라는 말이 있고 또 파파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은 파파괴인데 그렇죠, 그렇죠. 파파괴인 대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계단만 남게 되는 건데. 에휴, 참 이건 이제 사실은 공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이재명 선전 포장지를 공부하라고 해야 되나? 세뇌, 예. 뭐 선동선전. 예. 그릇된 정보를 던져주면서 이걸 공부하라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진중권 씨가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그 YTN인가 하여튼 한판 승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뭐 거기 그 뭐야 정청래 의원 보좌관 출신 그 김성회 씨도 나오고 네. 뭐 그런 거기서 김종민 의원이 출연했을 땐가 네. 그때 진중권 씨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 NL 플레이다 이거. 네, 맞아요. NL이 하는. 네. 그러면서 뭐 선전전이죠, 예, 이거. 막 이재명 유일 체제가 완성됐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아주 그냥 신랄하게. 독서를. 네. 네. 진중권이 NL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NL 극혐하죠, 극혐. 극혐하죠. 네. 예. NL 뭐 나름 NL 전문가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이 딱 그냥 이겁니다. 뭐 더 덧붙일 말도 사실 없어요. 네. 예. 공부하기 짜증나고 내가 이재명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이제 비공개로 하자. 네. 이거를 정기국회 내에서 이제 법을 네. 바꿔서 올리자.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아까 국회의원 면책 특권 얘기랑 사실 맥락이 같죠. 뭐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네네. 이거 이제 이건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하신 말씀이고 왜냐하면은 그 청와대 인사청문회를 해보면은 상대방 모욕 주기에 가까운 그런 인사청문회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막 가족까지 예. 이렇게
다 까발려지죠. 네. 국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뭐 그렇긴 한데 하지만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면 뭐 이 청문회 때문에 뭐 장관직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네. 사람들이. 꺼려하게 되죠 아무래도. 네, 뭐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자그마한 어떤 흠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니까요.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꼬투리를 잡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정말 부정한 걸 캐내는 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는 근데 식으로 이제 가니까. 그것을 청문회 한 번도 겪지도 않고 음. 의혹투성이에 그다음에 김명수의 면책 특권을 얻은 이재명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거 역시 내로남불화 그렇죠. 되는 거죠 이게. 전혀 호소력이 없죠. 네네. 그래서 저부터 변해야 하니까 염색도 했다. 머리가 백발에서 다시 흑발로 돌아갔죠. 흑발로 돌아갔습니다. 뭐 저기 8천만 원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외모에 8천만 원. 3달 동안 8,600만 원. 얼굴은 많이 만진 것 같긴 해요. 원래 완전 쭈구리였는데 지금 다 펴져 있잖아. 얼굴. 다 펴져 있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던데 이제 너무 잡아당겨서. 너무 펴가지고 뭐 너무 맞았나 눈이 네. 점점 안 보이더라고요. 마치 그 박근혜 청와대 말년에 얼굴 부어 있는 거 마냥. 뭐 물론 외모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 요즘 저기 인간 강사들 보면은 다들 얼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스타일도 좋고 네, 다들 근데 그 얼굴이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얼굴이 뭔가 전문 아니고. 코디 붙어 있는 것처럼 옷도 잘 입고. 네.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어떤 본성에 기댄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아무튼 외모가 눈에 띄는 사람이 하는 말이 훨씬 호소력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재명이 뭐 얼굴 꾸미고 뭐 머리 만지고 하는 것도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긴 한데 문제는 당신은 얼굴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8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3개월인데요, 뭐. 3개월, 네. 3개월 8천. 3개월에 하면서 속성으로 해야 되고 티 안 나게 해야 되고 바리바리 그 시술 받고 바리바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그렇게 시술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장군님도 한번 링 장군님 말씀하셨죠. 그 머리가 그렇게 탈색을 하면서 머릿결 그렇게 좋게 유지하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 그 염색하는 것도 일반 염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변하는 것 마냥. 네. 예.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것 마냥. 네. 네. 이렇게 머리까지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상은 최근 이제 기본소득을 열심히 비판해 오시고 기본소득 때문에 이재명까지 비판해 오셨던 네. 이상희 교수님, 네.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님이 이번에 두 번째예요. 네. 또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셨다고 합니다. 제주도당에. 네. 네, 그래서 뭐 표현이 사실 진짜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기본소득 포퓰리스트다. 네. 뭐 대장동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남기신 표현이 네.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고 징계 청원을 누군가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현이 이게 된다. 이게 인신 공격이 되려면은 그 주제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 포퓰리스트라는 건 이재명의 공약에 대한 평가니까. 그렇죠. 평가죠. 평가. 허위 사실도 아니고 인신 공격도 아니죠. 그다음에 네, 대장동 아니고. 불로소득 게이트 당사자라고 한 것도 이것도 허위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책임자가 시장이니까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설계자라고 했잖아요. 네. 수혜자라고 한 게 아니고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네. 다른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혜자라고 하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허위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당사자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책임자가 이재명이었던 거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도 아니고 인신공격도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마치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은 검찰이나 경찰이 자동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마냥 네. 징계 청원이 들어왔으니까는 징계를 열겠다. 뭐 그런 윤리위원회에서 거. 네. 징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현실이에요. 그 이재명 그 심기경호 이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을 밀어주고 빨아주고 네.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건 그냥 수사 대상이 아니라 기각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건이 안 되죠. 무혐의 사실. 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첫 번째 징계청원도 그냥 윤리위원회 갔다가 징계위원회 회부됐다가 그냥 무효화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시점이 또 더 대선 시간표에 가까워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징계 청원한 그 당원이 누군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한테 엄청 충성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엄청나게 빠져 있는 사람이거나 그럴 텐데 네. 이걸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민주당 이 문제는 다 이재명 당신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신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보죠. 가장 최근에 굵직한 일 있었죠. 네네. 그 24일에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남겼는데요. 어젯밤 양주시에서 최근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네. 이거 아마 그 저기 뭐야 머리채 잡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다가 죽였다는 그 사건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 김부선 씨 때문에 유명해진 이야기죠. 네. 네, 그거를 제1가 중 1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트 폭력은 뭐 그래서 이제 중범죄고 뭐.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게 자기의 아픈 과거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왜 아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었죠. 이게 이제 그래서 다음 날 26일 날 문화일보에서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 피해자 중에 이제 생존자분이죠,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제 따님이고 따님하고 따님 부인 어머니죠. 네. 네. 그래서 모녀가 살해당했고 네. 칼에 의해서 37번 난자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 아버지는 이 생존자 아버지는 이제 그 공격받다가 5층에서 이렇게 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퇴원하셨고 뭐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걸 이재명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사실 이건 데이트 폭력이 아니죠. 데이트 폭력은 보통 말 그대로 데이트 중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교제 중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이제 보면은 이 이재명 조카가 이 여자를 원래 스토커였어요. 스토킹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여자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딜을 친 거야. 1년만 사귀어보자. 그럼 내가 놔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년만 사귀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사귀고 아니면 놔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1년을 사귀게 됐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별을 통보했더니만은 5월 7일 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5월 8일 날 이벤트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벤트. 네,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벤트가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일가족을 이렇게 살해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 네. 이게 이제 거의 그 날짜로 따지면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7일 밤에 시작돼가지고 5월 8일에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 건을 가지고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원한 살인이죠. 네, 그렇죠. 원한 살인. 원한 살인이고 그 다음에 강력범죄고. 네, 이재명이 당시에 이거를 변호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 판결문에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항소? 네. 항고를 하는데 1심에서 그러니까는 사형인가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요. 네. 가해자, 네.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네. 이종 조카인가 네. 누나 자식인가 그렇죠. 네네. 이 조카가 뭐 평소에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고, 네 무슨 그러니까 어떤 정신질환, 뭐 그런 게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시고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형량에. 그래서 감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항고를 하고 뭐 결국 끝에 가서 이제 그런 게 3심은 포기했죠. 3심은 포기하고 그래서 2심에서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죠 지금. 무기징역 살고 있고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예고한 연속 살인인데 이게 어떻게 심신미약 상태가 됩니까? 준비를 한 건데. 그러니까요. 예. 아주 계획 살인이고 그 앞에 그 스토킹부터 해서 과정부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트 폭력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포장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던 정말 처참한 그러니까 살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낸 게 애초에 뭐 그 최근에 발생한 그 논란 크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그 양주시 데이트 폭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슬쩍 끄집어낸 건데 끄집어낼 상황이 아닌 거죠. 전혀 아니죠. 네. 다른 성질의 이야기니까. 네. 이게 민주당의 지금 현 대선 후보이자 네. 과거 인권 변호사였다고 하는 네. 이재명의 현 주소입니다. 이 생존하시는 아버님은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재명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또 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문화일보에서 원래 인터뷰를 이제 가졌었는데 유가족분인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를 하지 않고 선거 개입인 면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이 인터뷰를 그냥 키핑해놨었는데 이재명이 뻔뻔하게 들고 나와버리니까 이걸 터뜨린 거죠. 네네. 그 인터뷰 하신 아버지의 허락을 네. 받아서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어.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네, 마치 자기가 이번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공감하는 것 마냥 숟가락 건치려다가 네. 김부선 씨가 이거를 까발린 것도 있고 네. 이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 이 흉악 범죄를 변호한 것을 네. 자기 스스로 끄집어낸 거죠, 말하자면은. 마치 그냥 이번과 연결시켜 믹스시켜 가지고 털고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털리게 했습니까 이게? 그랬더니 이제 또 이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페이스북에 또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인터뷰 기사를 느껴봤는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라고 또 오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었지. 야, 딱 봐도 이건데. 그러니까요. 프레이밍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건데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리고 뭐 정말 오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건 또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랑 지금 예고된 이게 연속 살인인데 이것도 구분 못할 정도면 사실 이건 법률가 자격도 없는 거고 변호사들도 하면 안 돼요. 이 수준이면은. 그럼요. 참 진짜 이게 무슨 오해입니까? 의도지. 예,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어떤 범죄 전과에 대해서 해명하던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네. 예, 음주운전을 무슨 공익 제보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가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하고 그렇죠.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거의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시간 순서가 안 맞잖아요. 일단 시간 순서도 안 맞고 네. 네, 그다음에 뭐 검사 사칭, 공무원 사칭, 공무원 사칭도 뭐 무슨 한 뒤를 것처럼 찾아내다가 한 것인 게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는. 맞다. 옆에서 그 하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예. 법률가나 되는 새끼가. 그러다가 무고나 걸리고, 네. 그래서 전과 하나 추가하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상한 소리 하나 있죠. 지금 뭐 웹 잡으러 놔두는 것 중에 하나.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이것도 또 지금 프레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뒤틀려고 지금 하는 거죠. 네네. 지금 변호사 대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이재명 씨가 지난 김명수한테 면책 특권을 따내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정관 변호사들을 많이 그렇죠. 썼는데 거기에 돈을 2억밖에 안 썼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예. 네. 도저히 그 통상의 가격으로 나올 수 없는 가격이다. 네. 막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무료 변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인권위원장이지 인권위원장 지금 인권위원장 앉은 그분은 자기는 무료 변론했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까봐라. 정말 그렇게 하나도 안 받고 무료 변론했는지 아니면은 소액으로 변호를 해줬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불법으로 변호사비를 받았으면은 당장 자기를 구속하라고. 자 이게 이제 민주당 그 웹잡으로 나온 내용인데 제가 정말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은 거면 저를 구속하세요. 사실이 아니면 저를 음해한 사람들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빨리 처리하셔서 처벌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불법으로 변호사비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네가 줬냐고. 음. 줬다가 아니라 줬냐고. 그리고 뭐 너를 음해하려는 사람을 고발해. 네가 좋아하는 고소 말고 고발해. 네, 고발하라고요. 그러면은 알아서 하겠지. 뭘 언론 엄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변호사비를 줬다고 고발을 했는데 이재명은 말하기를 내가 변호사비를 받은 거면 고발하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프레임 이상하게 뒤틀기죠 사실은. 예, 말도 안 되는 걸로 뒤틀어 버린 거예요. 정말 이 비열함이 몸에 배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뭘 받았겠어? 뭘 해야 받지. 네.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저쪽에서 변호사비로 지금 그 걸고 나온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기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네. 정관들 왕창 써서 지금 그거랑 이제 그 김혜경 씨, 네. 김혜경 씨 경찰 수사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변호사. 뭐 지금 그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230억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쪽이 폭로하기로는 녹취록 폭로하기로는. 근데 그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받은 게 아니라 이재명이 그쪽에 변호사비를 그만큼 줬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재명은 이걸 변호사비를 받았다라는 이상한 워딩으로 프레임 뒤틀기를 하는 거죠. 네네. 이재명이 직접 받은 돈은 없어요. 이 건에서. 이재명이 직접 준 돈도 없고 어딘가를 통해서 토스를 해서 그쪽이 변호사비를 줬겠지. 그래서 대납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변호사비 그렇죠. 대납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뭐 쌍방울 네. 그쪽이 좀 의심을 받고 있죠. 쌍방울도 그렇고 과천대유도 그렇고 네. 대납권인데 무슨 내가 받았네 안 받았네를 왜 따지냐고. 아무도 그건 따지지 않고 있다고. 근데 이거 좀 프레임 뒤틀기 하는 거예요. 정말 비열합니다. 교활하고. 이게 진짜 몸에 배었어. 이거를 민주당에서 그냥 웹잡으로 만들어서 예. 올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벌써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화나르고 있더라고요. 이걸.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면 이것도 민주당 문제야. 이 웹잡을 많이 못 퍼뜨렸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야. 그게 아니지. 이 웹잡을 많이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사람들한테는 또 비호감이 쌓인다니까. 왜냐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다 아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바보는 아니라고 아무리 바빠도. 예? 이재명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이재명 지지자분들도 정신 차리십시오. 최근에 당 게시판에 웬 놈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비판하는 단계에서 비판하는 네. 사람들이 이제 살생부를 만들었죠. 예 아이디를 싹 모아가지고 닉네임을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막 수집한 대로 바로 올렸는데 최근에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서 올렸더라고. 정리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반대자와 그 가족들을 37번 찔러 죽여도 시원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 살인 예고글이 또 다른 이재명 지지자가 이제 올린 그런 살인 예고글이 있었는데 그 저기 애초에 최초 이제 살생부에 등재되어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걸 이제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살생부만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단계의 살인 예고글이 뜨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이버 수사과도 아니고 강력계로 넘겼다던가 살인 예고글로 보고 네네 그렇게 넘겼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최초에 그 경찰서에 고발하셨던 분은 이걸 이제 변호사랑 상의해가지고 고발이나 고소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글이 하나 나왔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거 크게 보면 이제 이재명 탓이고 거기에 굳이 플러스하자면 이재명 지지자 탓이에요. 예. 민주당 탓이 아니에요. 부안 내동하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안 내동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움직이는 민주당 탓이라고 하자면은 그렇죠. 굳이 민주당 탓이죠. 그- 하지만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을 생각하면은 이재명 탓이죠 결국. 그렇죠. 이재명이 없었던 민주당 이낙연 후보실에 이낙연 대표 시절의 민주당은 아니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 탓할 거 없습니다. 민주당 탓할 거 없고 민주당도 정신 차리시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재명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재명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사퇴하면 돼요. 사퇴하면 지지율이 없어지잖아. 아니, 사퇴하면 지지율은 건지지. 사퇴하고 여론조사 돌리면은 이재명 지지율 지금부터 올라갈걸요. 그런가? 네. 나도 그럴 때 이재명 지지한다고 얘기해줄 용이 있다. 충분히. 그래요? 아, 사퇴하면은. 사퇴하면. 네. 사퇴하고 탈당까지 하면은. 아. 그러면 이재명 지지해준다. 네, 그래서 저희 뭐 이번 에피소드 제목을 이재명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로 잡았는데 네. 너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다른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정말 다른 누군가를 탓할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 이 판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도 이재명이고 왜냐면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이 판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승리는 이재명이 가져가기 때문에 모든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이재명인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민주당 뭐 선대위가 문제네 캠프가 문제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사실 그 상황에서 정말 선대위랑 캠프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책임자의 자세예요. 공개적으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뒤에 가서 조인트를 까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뭐 허리 잡든지 하는 건 그건 알아서 할 일인데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책임을 진 적이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남한테 떠넘기고 무슨 핑계 대고 무슨 남 탓하고 그랬으니까. 네. 네, 오프닝 그대로네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네. 그냥 좀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하고 싶죠. 그래서 네. 또 이번 주말에도 또 서초랑 여의도랑 또 사람들이 나가서 그러고 있는 건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되겠죠. 계속 네, 네. 가만히 있으면 더 답답하기만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방송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사실은. 뭐 해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라도 하는 거죠. 네. 네, 모두 애쓰십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